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0일 오후 3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밤 9시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이 유람선이 추돌 사고를 만나가지고 전복되면서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타고 있던 한국인 중에서 현재 2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7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실종 19명, 생존자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니까, 더구나 여기에는 할아버지도 그리고 6세 되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어떻든 이 실종자들이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비가 내리고 수온이 한 10도 정도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게 불확실한데 아마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배가 큰 배로부터 뒤에 받쳐가지고 전복되었을 때 이 살아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때도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를 만난 지역이 또 부다페스트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워낙 부다페스트에 많이 여행을 가고 또 헝가리와는 특별한 우리가 관계가 있고 또 교감이 있는 나라이므로 이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참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여행, 구경 다니기를 원래 좋아합니다. 한국인이. 북방 기만 민족의 피 속에 남아있는 DNA 때문인지 우리가 잘 살기도 하지만은 해외여행에 돈을 많이 쓰기로는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7번째. 일본보다도 해외여행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일본보다도 해외에 더 많이 나갑니다. 올해 아마 한 3천만 명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3천만 명. 그리고 나갈 때 단체 관광을 특히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체 관광을. 이게 여행 문화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가는데 역시 단체 관광이 쉽죠. 또 값이 싸니까요. 이번도 여기 타신 분들이 참 좋은 여행이라는 여행사에 단체 관광으로 갔는데, 이 단체 관광을 가면은 여행사는 또 단시간에 여러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강행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원래 세운 스케줄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번 이 사고 난 것의 시시비비는 뭐 천천히 가려지겠지만은 일단 이 배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출항을 했으니까 여행사 탓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나 배는 어떤 기상 조건이 안 맞으면 출항이나 이륙을 못하게 돼 있죠. 일단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헝가리가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연평균 강우량을 보니까 500m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또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이게 큰 배가 뒤에서 들이받아 버리니까 그 비 온 거와는 직접 또 사고가 연관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런 지시가 실질적으로 인명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는데,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가끔 문자 메시지로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또 별로 한국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여성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부르키나파소란 데 갔다가 거기서 인질이 됐다가 또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프랑스 특공대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특공대원 2사람이 죽었지만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그렇죠. 남에게 폐를 끼친 경우인데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국가가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국민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위험한 데를 안 가야 됩니다. 안 가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고는 2007년 6월 25일 전세기를 탄 관광객이 그때는 하나투어인데 13명이었습니다. 이 앙콜와트로 가다가 그 전세기가 추락해가지고 사망한 사고 이후에는 이 가장 큰 지금 사고가 났고 이런 사고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여행사를 잘 지도를 하고 여행사가 현지에서 위험한 일정에 여러 사람을 태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관광객은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관광객은 일본 관광객인데 한국인들도 이제는 잘 사니까 외국에 나가서 뭐 행패를 부린다든지 눈총을 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요새 그런 눈총 사는 일은 주로 중국 여행객들이 1년에 1억 한 5천만 명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빈축을 사기도 하는데 중국 정부 또한 여행객에 대한 교육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오늘 이번에 사고가 난 다뉴브 강은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세계에서 3대 야경으로 꼽힙니다. 이 야간 크루즈를 합니다. 3대 야경이라 하면 보통 파리, 프라하, 부다페스트를 꼽습니다. 부다페스트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다뉴브 강입니다. 다뉴브 강은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독일어로는 도나우 강입니다. 이 도나우 강은 독일의 흑림지대 슈발츠발트라는 데서 발원을 해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길이가 약 2860km인데 흑해로 갑니다. 이 도나우 강이 지나가는 데가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쭉 슬로바키아 부근을 통해서 루마니아 부근을 통해서 흑해로 들어갑니다. 그 주변 도시가 비엔나,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다페스트는 부다와 페스트가 합쳐진 지명입니다. 부다는 도나우 강을 사이로 다뉴브 강을 사이로 양쪽으로 갈리는데 북쪽에 부다가 있죠. 부다. 남쪽에 페스트가 있습니다. 부다 지역은 언덕에 있고 그 위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청가가 있고 귀족들이 많이 살았던 데고 거기서 내려다보는 남쪽 그러니까 조금 아래 지역에 페스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페스트. 거기에는 유명한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을 본뜻을 지은 건물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도 비슷한데 그 사이를 이 다뉴브 강이 흐르니까 야경이 아주 근사합니다. 야경이. 그런데 부다페스트는 이게 이 나라가 좀 헝가리라는 나라가 이게 좀 슬픈 나라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 헝가리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56년에 헝가리 봉기입니다. 그때 공산정권 때 헝가리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학생 시민들이 봉기가 일어나서 한때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공산정권을 내쫓아버리고 그랬다가 소련의 후르쇼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한 20만 명이 해외로 탈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방공국가에서는 그 부다페스트 봉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헝가리라고 하면은 좀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그래서 헝가리와 연관된 이야기는 우수에 젖어 있는 이야기가 많고요. 영화도 헝가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뭔가 좀 슬픕니다. 그 헝가리가 개혁 개방의 바람을 타고 공산권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스스로 체제를 개혁해가지고 공산당을 정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동구권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수교를 했습니다. 1989년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직후에. 그래서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때 노태우 정부가 본격적으로 북방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동구 공산권 국가로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발점이 헝가리였습니다. 또 헝가리 봉기로 해서 소련군의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은 소련도 너무나 많이 죽여 놓으니까 헝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유를 인정을 해가지고 헝가리는 또 동구권 국가 중에서 이 스스로 시장 경제를 많이 도입한 나라니까 기회가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탈공산화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헝가리는 서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헝가리 사람들은 마자르라고 부릅니다. 마자르는 마자르 부족인데 이 헝가리의 인종적 구성이 한국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의 무슨 라틴족이라든지 게르만족이라든지 뭐 튜톤족, 앵글로색슨족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몽골 투르크 할 때 투르크족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투르크족 사람들이 11세기쯤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 정복 왕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마자르였습니다. 마자르족이었습니다. 부족 이름입니다. 마자르 부족. 그래서 헝가리 말은 영어하고 관계없고 독일어하고 관계없고 아주 독특한 문법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헝가리하고 핀란드가 그리고 불가리아가 이게 종족적으로 이 서양과 다릅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 아직도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헝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헝가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줄을 참 잘못 쓴 나라입니다. 이게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인데 나중에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가 1240년에서 41년에 걸쳐서 쳐들어올 때는 이미 이 마자르족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족하고 비슷한 징기스칸의 손자 군대, 몽골 군대하고 싸웁니다. 기독교 문화권의 수호자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아주 막 섬멸이 되죠.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한테 짓밟히느냐 하면 오스만 투르크한테 또 짓밟혀요. 한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헝가리,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합스부르크 왕조 밑에서 공동 제국을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다가 패전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독일 편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소련군에게 정복을 당하고 소련 치하에 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마다 이게 줄을 잘못 쓴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그러나 헝가리는 또 고생하는 나라에서 음악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부다페스트는 세계 3대 음악 도시로 불리는데 안익테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테 선생이 헝가리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애국가의 구절이 헝가리 민요의 어느 구절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헝가리와 한국은 인연이 많은데 이번 이런 사고가 나왔으니까 뭐 헝가리 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종자 수색이죠. 실종자 수색.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3천만 명이 해외에 나가는데
그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행사, 항공사를 잘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